먼저 생으로 보겠습니다. 계절부터 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봄이 여름을 생합니다. 여름이 중재하는 중재 계절을 생하고요. 이 중재의 계절이 가을을 만들어내고 가을이 겨울을 만들어내고 겨울이 다시 빙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겨울이 다시 봄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원이 된다. 생생생생생생생. 봄이 의미하는 오행은 오행목입니다. 여름이 의미하는 오행은 오행화. 그다음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하는 오행은 오행토. 가을은 오행금, 겨울은 오행수, 다시 오행목.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시라는 말씀 잘 안 드려요. 저는 명리학을 공부할 때 외우는 순간 망한다라고 봐요. 네. 우리가 자격증 시험 막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와 나는 자격증 시험 합격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몸으로 체화하고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시간이 쌓이면서 내가 점차 사주를 잘 보게 되는 거지. 많이 외워가지고 나는 모든 걸 많이 외웠으니까 나는 고수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목화토금수. 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에 배셔야 됩니다.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거 하나 오늘 해보셔야 됩니다. 목화토금수다. 오행은 이렇게 흘러간다. 오른쪽에 좀 의미로 분석해봤습니다. 오행의 생의 의미는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목의 에너지가 화를 생한다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목이 화로 흘러간다. 화가 금으로 자신의 기운을 흘려보낸다. 흘러간다. 토가 금의 방향으로 자신의 기운을 에너지의 이동으로 볼 수 있고요. 왜 지구에서는 이런 오행의 생으로서 지구를 파악할 수 있냐, 계절을 파악할 수 있냐 그러면 지구가 바로 뭐하니까 회전하니까, 그렇죠? 자전공전하니까. 빙하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구가 태양하고 멀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멀어졌다가 계속 멀어지면 빙하기가 되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죽겠죠. 근데 멀어졌다가 다시 더 가까워지는 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 이 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은 바로 앞을 보는 행위예요. 바로 앞 단계. 봄은 여름을 보는 거고 여름은 가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맹목적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 앞에 여름이 있으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봄 앞에 여름이 있으면 그냥 내 기운을 자연스럽게 그냥 맹목적으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울고 있는 갓난애가 눈앞에 있으면 뭐 젖이 돌고 젖을 먹이는 게 너무 자연스럽듯이 내 앞에 여름이 있다면 그쪽으로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기운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은요. 힘의 크기가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한다. 힘의 작용이 좀 더 단순하게 일어난다. 극렬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의 크기로 보면 조금 극렬하지 않다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죠. 조금 작다.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극을 보겠습니다. 자, 오행의 극입니다. 이렇게 별표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극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합니다. 극은 목극토 토국수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까지 외우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빠지니까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상으로 이해하셔도 되겠다. 모든 사주를 물상으로 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상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다. 목이 나무고요. 토가 흙으로 봤을 때 나무가 토를 뿌리를 내려서 제어한다, 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토를 흙으로 보고 수를 물로 봤을 때 제방을 쌓아서 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수를 물로 보고 화를 불로 봤을 때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끄는 거죠. 화를 불로 보고 금을 금속으로 봤을 때 용광로에 넣어서 금속을 녹이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금을 도끼, 칼로 보고 목을 나무나 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끼나 칼로 나무를 베는 것. 이렇게 물상적으로서 극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행의 극의 의미 보시면 극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가 발생한다. 모두 친하게 지낸다. 모두가 사랑해요.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모두를 아껴요.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관계의 본질은 내가 투쟁하는 것에 있다. 싸우는 것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가 발생한다고 봐요. 생은 주는 것이고요. 주는 것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극은 갈등하는 겁니다. 그죠? 불이 금속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거고 억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름답고 숭고함, 더럽고 추악한 게 얽히고 설킨 게 바로 관계다.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 어느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사랑만 해야 된다. 아니면 모두가 나의 경쟁 대상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아름답고 더러운 것, 숭고하고 추악한 게 서로 뒤섞여서 진정한 관계성이 만들어진다. 그게 의의입니다. 저는 이 극이 바로 기운이 가진 근원적인 강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활동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극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면서 치열하고 격렬한 욕망으로 봐요. 그러니까 생이 바로 앞을 보는 행위라면 극은 한 칸 건너서 보는 행위. 한 칸 건너서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가져야 우리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이다. 혹은 목표 지향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를 단순하게 작냐, 크냐로 구분을 한다면 극이 생보다는 좀 크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생극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생이 쭉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과 사랑의 조화가 바로 우주의 이치다. 계절의 이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오행의 생극표 많이 보시고 또 많이 그려보시고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나오니까요. 명리학의 모든 이론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생하고 극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생이 안정적이라면 극은 좀 더 욕망에 가까운 힘이다. 생이 맹목적으로 그냥 앞에 있으니까 너 주는 거라면 극은 좀 더 주체적인 힘이다. 생이 등속도라면, 등속도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등속도라면 극은 가속도. 생이 단순한 거라면 극은 의도적인 것이다. 생이 채우는 거라면 극은 부수는 거다. 생이 조건 없이 주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받는 거라면 극은 빼앗는 거다. 빼앗기는 거다. 부딪히는 거다. 생이 평화라면 극은 전쟁이다. 생이 사랑이라면 극은 갈등이다. 생이 천국이라면 극은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으로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다시 태극으로 돌아와서 생극이라는 거는 태극의 이치, 음양의 이치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